네. 자, 이번에 히든카드 박수범 이사의 첫 번째 히든카드가 될 텐데요. 네. 이사님께서는 어떤 거 키워드 잡으셨어요? 저는 화장품을 사왔습니다. 화장품. 또 갑자기 또 중국 생각나고요. 왜 화장품을 좀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디 브랜드를 비롯해서 OEM, ODM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고 좋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화장품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늘어났어요. 54억 달러였는데 2022년도에 대비해서 2023년도가 대략적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온 게 20%가 넘게 상당히 좀 YOY상 좀 좋은 움직임을 좀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화장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화장품에 대한 좀 긍정적인 내용에서 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도 또 크기별로, 시총별로 다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화장품을 봐야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후보군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골라오셨을까요? 공개합니다. 네. 자,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굵직한 거, 저 용산에 있죠, 저게. 예. 그리고 가보셨습니까? 거기에 제가 아시는 분 계셔가지고. 네. 자,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도 있고요. 네. CNC 인터내셔널. 클리오가 좀 색조가 좀 괜찮죠? 맞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LG 생활건강, 이것도 좀 굵직합니다. 여기서 어떤 거 봐야 돼요? 저는 말씀드린 게 LG 생활 건강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LG 생활건강. 예, 어떠한 부분들이 좀 매력 포인트일까요? 아무래도 지금 LG 생활 건강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그 아모레퍼시픽도 마찬가지였고, 대형 화장품 회사들이 상당히 좀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 둔화되고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경기 침체가 좀 이루어지면서 소비 지출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든 부분들이 전체적인 소비를 줄였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좀 타격을 받은 쪽이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 건강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은 너무나 좋았어요. 북미 시장이랑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이나 일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했던 중소형 화장품 회사들은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가가 다들 보면 2배에서, 적게는 2배에서 3배 이상은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에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쪽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좋을 수 있겠냐라는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더 좋아진다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약 10% 정도의 업사이드를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이제 아모레퍼시픽과 저는 지금 이제 LG생활 건강을 좀 대형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 1, 2년 동안 현재 있는 로컬 기업들을 일본이나 북미 시장에서 로컬 기업들을 화장품 회사들을 좀 인수를 좀 했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LG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 사장도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지금 일본 시장이랑 북미 시장이랑 유럽 시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다변화시키려고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중국 시장을 에서 생기는 이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실질적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장을 좀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충분히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나 좋은 위치라는 거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에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에 대해서는 올해 실적 기대감과 그리고 주가 상승 흐름과 그에 따른 지금은 뭐 연기금이나 기간적 물량이 좀 들어오는데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매수를 안 하고 있지만 오늘 그래도 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말 지지부진하고 그야말로 이제 바닥이 어딘지 뭐 두더지처럼 거의 뭐 땅만 좀 파고 다니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거래량이 정말 좋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정말 좋게 들어왔고 오늘 장중에 주가가 11%까지 또 상승했어요. 아무래도 단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일부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종가는 뭐 4.5%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추세적인 전환이 되려면 거래량이 일단 좀 터져야 되고요. 그에 따른 이 일봉상의 움직임도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줘야 되는데 오늘 딱 그 시점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LG생활건강이. 그렇다면 저는 기술적으로 너무나 좋고 그리고 LG생활건강이 올해는 뭔가 해내겠다는 의지도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사장도 좀 교체되었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현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이제 종목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이 연사 부르짖고 싶습니다. 네. 뭔가 네. 어디 정치 나가십니까?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네네. 아예 길게도 볼 수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럼 우선 가격 전략을 들어보겠습니다. 단기부터 좀 말씀해 주실 건가요? 단기 필요 없고요. 네. 일단 저는 목표가를 네. 최소한 50만 원 이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앞에 최소자 최소, 붙였어요? 예, 최소 50만 원 이상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는 제시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혹시나 또 이러다가 또 뒤통수 맞으면 뭐 또 관리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28만 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대를 어느 정도의 기간을 놓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실적이 올해 1분기부터 해서 확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빨리 바뀌는 거 네, 아닙니까? 상당히 빨리 바뀔 것으로 네.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케팅에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내부적으로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50만 원까지는 일단 보게 되자면 그래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상반기 안에 조금 승부가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올해 상반기 안으로는 그러니까 6월달 제가 봤을 때 6월달 안에는 충분히 50만 원을 터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이연사 부르 외치고 싶습니다. 네.